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815억 원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오늘은 좀 작게 팔았습니다. 4190억 원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며칠 많이 팔았죠. 2조 팔았다가 2조 7천억 팔았다가 또 어제는 1조 4천억 팔았다가 오늘은 4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또 많이 매수 주는 바람에 또 기관들이 오늘은 오히려 순매수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상승은 이제 해외 증시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밤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한 며칠 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며칠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이제는 또 사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는데 제가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우리가 주식시장 아니면 투자 이걸 갖다 쭉 낼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 중간에 그동안 뭐 정부나 뭐 중앙은행에서 돈 풀다가 민간으로 이렇게 돈이 풀리는 그 과도기에 있는데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우려 뭐 이런 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과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 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쪽내야 될 부분은 전 세계가 막 잘 나간다고 난리 지길 때,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로 달리고 사람들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쪽내야 된다.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한 10년 이렇게 보면 2016년도 때 상장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94만 8천 원으로 현재 사상 최고 신고가를 찍어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나라고 보니까 이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더나를 갖다가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할 것 같다 이겁니다. 아직은 한다가 아니라 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 저는 뭐 이걸 갖다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뉴스를 보면은 이런 공시가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8조 투자해가지고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뭐 우리가 FTA 때문에 좀 관세가 좀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관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다가 이렇게 시장이 크니까 여기도 공장을 직접 짓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관세, 우리 한국에서 건너가는데 관세에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미국은 또 공장이 생기니까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회사에서 사정이 있겠죠. 이런 관세 문제도 있고 시장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댓글도 좀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댓글이 어딨노? 여기 있네. 뭐 사람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국내 생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동을 한다. 이거는 난 안 읽을랍니다. 뭐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민주노총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족쇄 걸고 노조 땡깡 뭐 주로 공장 이전한다니까 노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현대차 노조가 아니라서 뭐 잘 모르겠는데 간혹 뉴스 보다 보면은 정말로 현대차 노조의 일원이 되고 싶을 정도로 부럽기도 합니다. 귀족 노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기업이 저렇게 해외로 나가는데 노조가 왜 붙잡지 않았는가 좀 아쉽긴 하죠. 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그냥 오늘은 막
평상시나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통업, 운송장비 이런 쪽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출 기업 괜찮다고 봅니다. 올해는 괜찮고 또 분석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또 내년에는 또 내수 괜찮다고 보니까 뭐 수출을 매수하든 내수를 매수하든 어느 쪽으로 매수하든 간에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최근에 세력들이 한 며칠 많이 팔았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좀 확인은 좀 한번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며칠 팔면서 어느 업종 가장 많이 팔았나라고 보니까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화학, 중형주, 서비스업, 운송장비 이런 업종 많이 팔았고, 오히려 통신주, 뭐 유통업, 운수창고 이런 업종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종별로 그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SK텔레콤, NC소프트, 신세계, 고려, 아이언, 호텔, 신라 이런 거 가만히 뜯어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5G 관련해서 통신업종 그렇고 또 내수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냥 팔렸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전기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뭐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갖다가 조정이다 생각하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26개 종목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업종은 몇 개 안 되는데, 업종은 몇 개 안 되죠. 유통업, 운송장비 몇 개 안 되는데, 종목은 좀 꽤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물산, 셀트리온, 이런 종목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들도 삼성물산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보니까 삼성물산, 그리고 투신에서도 삼성물산, 보험에서도 삼성물산, 연기금에서도 삼성물산, 사모펀드에서도 삼성물산 1등으로 매수했습니다. 삼성물산 많이 매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종목들, 와, 아이고, 오늘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하락 반전 신호가 75개고, 종목은 75개 종목이 안 되는데, 이만큼 많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스코도 지금 그동안 철강금속 경기 민감이라고 해서 이 밑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매수했습니까? 지금 또 단기 고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유저 같은 경우도 있고, 일단 여기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일단 이 종목들은 꼭 여러분들 쭉 살펴보시고 들고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력들이 뭐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딱 봐도 좀 보이죠. 딱 봐도 괜찮은 종목도 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주말에 좀 검토를 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향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시장에 좀 한 며칠 출렁거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묵묵히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현대차 해외에 공장을 만든다 그러는데 물론 뭐 현대차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저는 할 말이 없고 또 노조 이야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기업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일자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또 노동시장 관련해서도 자꾸 그 안 잘리고 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 아닙니까? 시대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유연화되지 못하면 이 기업이 이 노동시장 때문에 이 발목이 잡혀서 변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시장을 갖다 유연화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죠. 지금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자를 수가 있죠.
근데 직원들 잘라보고 내보내서 뭐 죽든가 말든가 나나라는 게 아니라 걔들은 잘려서 나왔을 때 사회보장제도 간접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재교육도 우리보다 잘 돼가지고 있죠. 예전에 제가 고려될 때 있습니다.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망했어요. 많이 망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다 잘리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재교육을 갖다가 그 대학교에다가도 굉장히 위탁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연구실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책 몇 권을 던져줘요. 한 5권 정도를 던져줬습니다. 5권 정도를 주면서 이 책을 너무 두꺼우니까 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중요 부분만 좀 줄여가지고 책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때마침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그 우리 참모님께서 사단장님한테 주려고 저한테 책 만드는 일을 굉장히 좀 많이 시켜가지고 좀 쉽게 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총알 같은 속도로 해가지고 이 5권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요약을 하면서 이 책을 갖다가 뭐 다 알고서 요약을 했겠어요. 그냥 진짜 요약을 그냥 대충 보고 중요하다 싶은 것들 쭉쭉 뽑아가지고 좀 얇게 한 몇십 일 그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교육을 시킬 만 할 수 있게 요약을 해서 실제 우리 교수님도 그때 직장 잘린 분들 교육을 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다. 그때는 한참 지금부터 뭐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같은 시스템도 지금은 훨씬 낫겠죠. 그때보다. 그때는 아주 초창기라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런 성의 없이 재교육을 받아서 과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진짜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밖에 나와가지고 재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업을 갖다가 빨리빨리 전환하고 시대의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도 그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잘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잘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 이직에 대해서도 별 걱정을 안 하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죠. 나왔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건 진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사람들이 직장이 잘렸을 때 밖에 나와가지고 재교육을 갖다 충분히 받고 또 거기에서 또 교육을 우수하게 잘 받은 분들은 다른 어떤 직업에 연결을 갖다가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정부에서 잘 갖춰두게 되면 굳이 그 직원들이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노동자분들께서 나는 이 회사 잘리면 나는 안 된다. 목을 메고서 있으려고도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와서 재교육을 받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안 그렇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런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게 저는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정말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잘 만들어 놓고 또 이직을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 지금 우리 그 노동자분들께서 굳이 그 회사에서 나가라 하는데도 자기가 계속 있으면 그 회사가 망할지 알면서도 심지어는 에이씨 회사 망하든 마든 모르겠고 일단 나는 여기 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죽보자. 몇 년이라도 더 붙어있자. 최대한 찔기게 거물이처럼 붙어있자.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요거 표만 좀 얻으려고 요게 계속 붙어있도록 만들어서 기업을 갖다 막 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어떻게 좀 잘 해야 되겠지만은 안전망에 대해서 또 직업 교육에 대해서 이직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국가 발전을 갖다가 좀 더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부족하니까 노동자분들께서도 악착같이 기업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도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뭐 그냥 이래 인건비 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라든지 업종 전환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쪽도 저쪽도 안 되는 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가 해외에 이전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나라 그 똑똑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